그리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마디는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하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축하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줄을 지어서 악수를 했습니다. 느낌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를 자주 하는데 항상 그 모임을 마치고 나면 그렇게 접견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할 때마다 고민입니다. 이것을 오신 분들이, 손님들이 원해서 하는 일인지, 대통령 행사에 항상 하던 일이니까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손님들이 좋아하는 건지, 귀찮으면서도 하는 거니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어전실에서는 한 번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몇 번 안 하기도 했는데 그 뒤엔 또 해야 된다나요? 그래서 또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걸 계속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런 형식적인 모양 가지고 줄 서서 악수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얼굴을 한번 보고 싶긴 하지만 줄 서서 악수하려니까 왠지 쑥스럽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와대 홈페이지에 의견들을 좀 보내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려면 얘기가 완전히 엉뚱한 길로 흘러서 판이 깨지거든요. 판 깨진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잠시 일찍 일을 마치고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퇴근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청와대 안뜰을 잠시 걸었는데, 그때 문득 보석 같은 하늘이다 이렇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괜찮지요? 오늘 보니까 역시 어제처럼 하늘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한테서 받는 느낌이 또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석 같은 사람들을 오늘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도 축하할 일이고 또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분들이 함께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지금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경쟁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경쟁합니다. 8.15 기념식이 올 때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또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다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량이 없이 어떤 일도 성공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족 자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역량 없이 어떻게 민족 자주가 되며 자주국방이 되겠습니까? 역량 없이 어떻게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역량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과학, 기술 분야가 떠받치고 있는 경제,
이 모든 현실적 영역에 있어서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경쟁력이라는 것이 그 역량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핵심적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에 관해서 90년대 초반에 우리는 경영혁신의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업인이 제게 해준 얘기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영을 합리화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결국 살아남는 기업들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다. 비록 경영의 영역에서 다소 아직 낭비적인 요소가 좀 남아있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확실히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살아나가고 경영 합리화를 아무리 열심히 한 기업도 경쟁력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기업은 결국은 견디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우리 한국의 경쟁력 그리고 한국의 성분은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이 얘기가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발전 전략의 첫 번째 항목에 저는 과학기술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에는 그게 1번 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우리 국가발전 전략의 1번 전략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해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 과학 장학생 제도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끌어오신 국민의 정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리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준비해 주신 전 정부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상을 받으시면서도 이 상을 준비해 주신 정부가 전 정부라는 데 대해서 조금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 또 전 정부에 대해서도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뜻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 생색이 약간 죽겠죠. 제가 빛이 조금 죽겠습니다만 저는 또 따로 하겠습니다. 또 따로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 정부가 했던 공을 제가 가로채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장 선생님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본인들보다 선생님 여러분이 더 아마 기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상남도에서 35명 뽑는 장학생 시험에 합격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쩔 줄을 모르셔요. 좀 싱겁더라니까요. 합격은 내가 했는데 선생님이 괜히 광내고 기분 좋아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보고 참 싱겁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고두고 오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의 보람이라는 것은 제자의 성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장학생이 되시면서 장학금도 받겠지만 부모님께 아주 효성스러운 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 고맙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오늘 조금 더 기뻤던 것은 옷차림이나 표정으로 봐서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쁘고 또 칼라머리도 있고 곱슬머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그런 여유가 또 더 귀엽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틈틈이 보고 있는 책이 파인만의 물리 6가지 얘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제가 아침에도 봤다니까요. 참 재미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여름 휴가 때는 아인슈타인의 사상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과학자로서, 자연과학자로서의 아인슈타인이 사회과학의 영역에 있는 인간의 윤리와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고민했는가를 좀 생생하게 한번 이해하고 싶어서 아인슈타인의 그 사상에 관한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서 소개한 책인데 제가 미처 그때 책 이름을 적어 놓지 못해서 아직 책을 사질 못했는데 이번 여름 휴가 때 그걸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 분야는 물론이지만 다양한 영역의 취미를 가지고 또 폭넓은 사고를 가진 그런 과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 하신 말씀에 답변하는 말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본시 프로그램은 30분인데 제가 많이 깎아준 겁니다. 많이 깎아준 겁니다. 이럴 땐 박수 하나 쳐주셔야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여러분들 말씀 하실 기회가 있고 듣고 또 제가 꼭 말씀 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